자, 어머님들 혹시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노트 정리는 조금 미뤄두시는 편이시라면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로 크기 위해서 노트 정리가 왜 중요하고 거기에서 어떤 공부의 본질을 얻어갈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지니쌤의 즐거운 초등영어.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주 쉬었죠. 네. 지금 교과서 관련해서 영어 교과서 관련한 어떤 책을 한 권 제가 집필 중인데요. 그 책 탈고를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은 그 노트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필요한 노트 정리에 대한 것들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내용이죠. 아이들 노트 정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어른들이 노트 정리를 하는 것과 아이들이 노트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아이들이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은 어른들의 그것보다 사실 훨씬 중요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학습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어른들은 사실 그게 책을 읽고 뭔가 또 아이들을 위한 어떤 기록의 과정이 기억력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학습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것이 노트 정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 기억력을 위해서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른들과 똑같이 기억을 위한 기록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함으로써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다음번에 또 펼쳐서 찾아봤을 때 금세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인간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른들과 좀 다른 건데요. 어른들은 이미 뇌가 많이 컸고 전두엽도 다 발달을 했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어떤 사건을 봤을 때 바로바로 조직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직화하고 도식화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노트 정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식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조직을 잘 하고 분류를 하고 또는 또 같이 포함 관계나 이런 관계들을 정립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배운 내용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다각화하는 연습도 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3, 4학년 때부터 노트 정리를 학교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복습 공책이라고 해서 하죠. 그때는 이제 배운 내용들을 필사하거나 또 다시 똑같이 써보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고학년이 되면은 단순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 형식이나 또는 분류하는 어떤 벤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이들이 노트 정리를 잘 하는 친구들은 공부의 본질을 잘 안다라고 했어요. 자, 노트 정리를 잘 한다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잘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잘한 건가요? 자, 확실히 여자친구들이 예쁘고 화려하고 깔끔하게 노트 정리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잘 화려하게 뭐 한 형광펜으로 되어 있고 뭐가 표시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잘된 노트 정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잘된 노트 정리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조직화가 되어 있느냐예요. 아이들이 노트 필기를 한 단원을 만약에 사회 같은 경우에 소단원 하나를 정리한다고 했을 때 그게 막 5, 6페이지씩 나오면 안 돼요. 굉장히 명확하게 그 자기가 배운 내용을 조직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짧게 그리고 중심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한 장에서 2장 정도만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왜 해야 되냐면 조직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글줄로 읽고 그걸 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약해서 또는 분류해서 또는 조직화해서 또는 표에 넣어서 노트에다가 간결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고 그게 학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목차를 써야 됩니다. 대단원의 목차도 써야 되고요. 소단원의 목차도 당연히 써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제목들 그런 것들이 색깔이나 또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러면서 큰 흐름, 큰 개괄을 먼저 보고요. 거기에 세부 사항들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코넬 노트, 제가 엄마들 이제 노트 정리하실 때도 코넬 노트를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용할 때도 반드시 코넬 노트 형식을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보통 코넬 노트 하면은 위에다가 제목을 쓰고 옆에 좁은 단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키워드 중심으로 많이 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제 큰 대단원 주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소단원 주제를 써줍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는 아이들이 추가로 적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노트 필기를 하고 왔잖아요. 그걸 집에 와서 다시 정리할 때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을 더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빈 공간을 활용하라고 그냥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은 제가 이 노트 정리를 할 때 한 단원이 한 페이지 또는 길어야 2페이지 정도에는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럼 위에 적었던 그 단원의 제목 말고 옆에 소단원의 제목을 쓴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단원 목표일 거거든요. 이 단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사회교과서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제를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이 단원에서 배운 것을 결론을 요약하는 것을 써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질문이 되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과학교과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도 이게 질문이 되고요. 이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지구의 공전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으며 맨 마지막에 지구의 공전에 대한 정의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노트 정리가 한 단원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트 정리한 것들을 쭉 보게 되면은 개괄이 있어요. 아이들이 쭉 쓴 대단원의 제목들이 차례대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소주제들이 옆에 차례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주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나올까요? 맨 마지막에 간결하게 요약, 결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글씨를 예쁘게 쓰고 뭐 색깔을 예쁘게 칠하고 한다고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구조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을 찾아야 돼요.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것에 본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노트 정리한 것을 주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5, 6학년은 군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 5, 6학년 때 배웠던 사회랑 과학 이런 과목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까지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학교 때 같은 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정의 부분은 사실 따로 이해를 하거나 따로 암기를 할 필요 없이 추가로 중등에 나오는 부분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가 영어 노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과서에서 배우는 노트를 따로 정리하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영어 노트는 그 의사소통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단원마다 항상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의사소통 기능을 적어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새로 나온 어휘 있죠. 어휘들을 써보는 겁니다. 그 어휘는 제가 3학년 때부터는 스펠링 암기하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초등 때 3학년 때부터 처음 나오는 교과서마다 처음 나오는 단어들을 스펠링을 써보고
외워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은요, 5학년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쭉 하다 보면은 어느새 어휘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학교에서 배우는 노트 정리하는 김에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대표 의사소통 기능문 써놓고 아래에 새로운 신출 어휘라고 부릅니다. 그 어휘들을 적어 놓는 습관, 그 정도로 해서 한 A4 반이나 아니면 A4 한 장 정도로 영어 노트 한 단원을 그냥 요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은 문단이 나오거든요. 그 문단을 한 페이지씩 그냥 필사를 해보는 연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 같은 그런 다른 과목들,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어 목표인데, 그 목표를 달성했는가 확인하는 거, 그리고 고학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조직화할 수 있는 연습,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영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핵심 표현 플러스 어휘를 좀 적어 놓는 것이 노트 필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그렇게 막 빽빽하게 쓴다라고 해서 거기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남자친구들은 정말 핵심만 정확하게 적는 연습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노트 정리는 먼 거야, 먼 이야기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번 노트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